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저항권 문제도 국민들이 그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치는 계몽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가스라이팅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 저항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저항에 의지해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뭐 건물을 부쉈다, 그것도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친 것이지, 그래서 애국심을 예컨대 고취시킨 것이지, 가서 뭐 사람을 죽이라, 방어하라, 파괴하라 그렇게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기소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최후의 그 보루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꺾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도저히 이것은 법리상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인간들이 요새 법리상 안 되는 것도 마구잡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소도 어불성설이고 거기에 구속 기소다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올려주시죠.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면 12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법원장들의 의견을 모았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뭔가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1심과 2심의 재판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같은 재판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위헌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 헌법은 특별 법원을 헌법에 근거 없이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 우리 헌법상 특별 법원은 군사 법원만이 헌법이 인정한 특별 법원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일종의 특별 법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뭐 이재명 일당들은 뭐 다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다 된다고 하니까 저렇게 막 가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옳은 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또 다른 위헌성은요, 이런 것이죠. 셋째 줄에 나오죠. 특정 사건이나 특정 사람을 겨냥한 재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걸 보통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법률 용어로는 개별 사건 재판은 안 된다. 또 개별인에 대한 재판도 안 된다. 우리 법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은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학성에게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법령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됩니다. 법령을 만드는데 김학성에게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법령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 특정인에게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법령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은 되겠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모두에게는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그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국민들이 충족하면 법학 박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김학성에게 법학 박사를 수여한다, 이런 법을 만들 수는 없죠. 또는 뭐 김학성 교수에게 이 주유소 영업 허가를 허가한다, 이런 법령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 역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유소는요,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 김학성에게 주유소를 허가한다는 것을 법령의 형식을 빌려서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재판 또는 법령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의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만 지목해서 하는 별도의 재판부라고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넷째 줄에 재판의 중립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독립성도 해야 하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이제 이재명 일당들이 걱정한 것은 뭔가면 내년 1월 18일인가요? 지기현 판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내란죄를 무죄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내란죄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대통령 자리까지 꽤 찬 과정을 보면요. 그 인간은 헌법이 말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장 많은 무죄 추정 원칙에 엄청난 혜택을 본 인간이에요. 5개 재판, 12개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었죠. 그러나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인간 유죄가 분명하지만 법리상 무죄로 추정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살아남은 것이에요. 앞으로는 죽겠지만. 그러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죄 추정 원칙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일에 만보를 양보해서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란 전담 재판부다. 그다음에 뭐 내란이 분명하다. 뭐 내란 뭐 종식 내란 척결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것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변론으로 그 내란이 예컨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직권 남용이 되면 됐지 내란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겁박도 하고 있지만 그 지기현 판사가 내란죄를 이 1심에서 무죄를 내리면요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저 지기현 판사 사건도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재명 일당들은 이제 3명의 특검을 발족시켰잖아요. 그랬는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니까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해병대 특검은 10건 했는데 9건 기각됐죠. 또 민종기 같은 경우는 그 인용이 된 것은 있지만 대부분 다 별건 사건으로 됐어요. 줄줄이 기각입니다. 한독수 기각, 박성재 기각, 박성재는 2번이나 기각됐죠. 그다음에 원내 총무란 추 원내 총무도 지금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이 내란 재판부 관련 법을 보면요. 조금 이 내용이 어려운데 내란이나 외환죄는 위헌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법을 또 개정하려고 해요. 저게 뭔가면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게 되면 적용법이 있겠죠. A라는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면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A라는 법률이 위헌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요. 법원에다가 이 법률이 위헌 같아 보이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해 주시오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주면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요. 사건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컨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뇌물죄라고 그러십시다.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 제3자 뇌물 공여죄의 내용이 더 쉽게 따른 것이죠. 배임죄 혐의로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임죄의 이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래서 조형법정지에 어긋난 것 같으니까 그 배임죄 조항을 이게 위헌 같아 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오라고 제가 청구를 하면 법원이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요. 이 배임죄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받을 때까지 보통 1, 2년 걸리거든요. 받을 때까지 내 사건, 즉 배임죄로 지금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사건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내란 재판부에 관련된 법률이 위헌 요소가 많거든요. 오늘 다 소개하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판사가 야, 이 조항이 위헌 같아 보인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버리면요. 내란 사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위헌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법을 현재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십시오 오늘은.